안녕하십니까. YCN 초대석입니다. 요즘 계절인 만큼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읽고 계시나요? 혹시 또 책을 앞으로 출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은 우경아 대표님을 모시고 글쓰기, 그다음에 책을 또 어떻게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전자책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대표님과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네. 인사 말씀부터 드리고 대표님의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글쓰기, 책쓰기 전문가 우경하라고 하고요. 주로 요즘 많은 분들 관심 갖고 있는 전자책 출판 코칭이나 강의, 그리고 이렇게 앞에 보이는 이 공동저서라는 아이템을 통해서 주로 이제 책을 처음 내보시는 분들, 초보자분들 이렇게 조금 쉽고 부담 없이 책을 내고 작가가 되게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귀한 선생님을 뵙게 돼서 굉히 마음이 설레기도 하는데요. 네. 제가 글을 잘 쓰질 못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글은 도대체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건지 대표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일단 뭐 글을 잘 쓴다는 기준이 이렇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저도 제가 블로그에다 글을 많이 썼는데요. 제가 오늘까지 한 1만 개의 글을 썼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글을 쓰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아무튼 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이 표현 욕구인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건전하면서 또 생산적이고 유익한 게 글쓰기더라고요. 네, 우리가 글을 잘 쓰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든 그렇지만은 또 많이 아무도 써보는 게 또 잘 쓰게 되는 그런 게 있고요. 우리가 또 뭐든지 힘이 들어가면은 어렵지만은 내가 너무 또 잘 쓰려고 하기보다는 진솔하게 내가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전달한다. 이런 마음으로 쓰면은 제 경험으로는 좀 쉽게 글이 써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혹시 감성 지수가 높은 분들이 글 쓰는데 마음이 도움이 되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자기 어떤 생각이나 감정들을 표현을 좀 진솔하게 잘 평소에 하시는 분들은 그걸 글로 이렇게 풀어내기가 더 용이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시놉시스를 쓰라고 할 때도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그냥 글로 표현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들은 하세요. 그렇죠. 근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을 못 따라가는구나 이 글을 쓰는데 그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걸림돌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글을 잘 쓰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대표님만의 그런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데 계기가 이렇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 모습이 행복하지 않구나를 느껴갖고 뭔가 이제 변화를 찾다가 그 변화될 수 있는 제가 찾아낸 방법이 글쓰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고 그것들을 글로 많이 적었어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죠. 예를 들어 너는 누구이냐 생각 잠깐 쓰고 네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 또 쓰고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하고 생각들 글을 쓴 거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는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서 글쓰기가 되게 재밌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 글을 썼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어떤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저는 글로 많이 기록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부담이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자책 그래서 전자책에 대한 그 용어 자체도 근데 그렇게 아주 낯설진 않지만 사람 책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많이 해요. 학교에서도 우리 사람 하나가 책 한 권에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혹시 청년기 때 책하고 친하셨어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한 15년 동안 평범한 직장인이어가지고 그때는 뭐 회사에서 보고서 외에는 거의 글을 많이 안 써봤죠. 그러다가 이제 나를 찾기 위한 그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글쓰기의 매력에 빠지면서 제가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에서 책을 쓰는 사람이 되고 네. 지금은 누군가의 책 출판을 도와주는 그렇게 인생이 바뀐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책하고 친해지면서 전자책을 이제 중심적으로 네네네.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전자책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네. 어떻게 내려주시겠어요? 전자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종이책과 반대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뭐 핸드폰이나 네. 노트북 이런 태블릿 PC 같은 이런 전자기기로 볼 수 있는 책들을 통틀어서 말하면 더 쉽게 생각하시면 좋죠. 아, 그게 전자책이라고 하는군요. 네네네. 아, 쉽게 이해됐어요. 그렇죠, 네. 대표님께서 지금 여러 권의 책을 지금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그 책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죠. 네. 우선은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공동저서라고 하는데요. 이제 공동저서라는 것은 어떤 주제를 기획해 놓고 여러 명의 작가님들이 이제 함께 책을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내가 혼자서 쓰는 이 단독 저서보다 어떤 시간, 비용, 분량이 좀 적게 드는 장점이 있어서 네. 또 많은 분들이 되게 선호를 하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리얼 시리즈라는 이런 테마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떤 중요한 가치들의 이 리얼한 현실을 담는다는 이런 취지로 해서 네네. 다양하게 시리즈로 이렇게 많은 책들을 기획해서 이렇게 내게끔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주로 이게 책을 처음 내보시는 분들은 혼자서 이렇게 많은 분량 쓰기 어렵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고 선호하세요. 네. 간단히 조금 소개를 드리면요. 네네.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30명이 쓴 책인데 네.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취준생들이나 청년들을 위해서 직업을 소개하는 그런 책을 썼고요.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엄마라는 주제로 우리 작가님들의 어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와 어머니에 대한 스토리들 그런 걸 담은 책이고요. 이제 오늘 이제 취미를 주제로 한 책.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즘 많은 분들 1인 기업 관심들이 많은데 네. 1인 기업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고요. 네. 요거는 우리 정말 인생에 중요한 돈, 네.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들과 과연 돈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돈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고요. 그러면 그 책을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생기나요? 네, 방법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돈을 벌어가는 방법과 돈에 대한 사연 스토리들 다 담은 그런 책이죠. 네네. 재밌네요. 재밌죠. 네. 이 책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인데 요거는 이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요. 네. 요거는 17명의 작가님들이 함께 있는데 우리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들 예를 들어 뭐 교통사고나 우울증, 연탄가스나 뭐 자살 충동 이런 것들로 해서 네. 정말 죽음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함께 네. 자기의 경험담을 그런 책을 쓴 그런 귀한 또 책이고요. 네. 지금 들고 계시는 그 책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저희 한 분 작가님께서 폐암이셨는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한번 돌아가셔갖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분께는 유작이 된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굉장히 또 무거운 책 같은. 그러게요. 지금 들고 계시는 책의 제목이 굉장히 무게가 좀 나갈 것 같아서 네. 제가 여쭤봤어요. 그 책을 통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어떤 죽음이 현실이고 정말 삶의 소중함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책입니다. 네네. 네. 네. 이 책 같은 경우는 7편인데요. 사자니까 희망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많은 사장님들의 네. 어떤 희로애락을 담은 그런 책이에요. 희망과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담은 그런 책을 또 썼고요. 네. 이 책은 우리가 이제 다양한 또 강사님들이 많은데 네. 어떤 강사님들이 우리가 강사가 된 계기, 어떤 강의를 하는지 또 강사로서의 보람 이런 거 내용들을 담은 그런 책이고요. 네네. 이제 이 책은 우리 엄마들의 이야기인데 엄마이면서 워킹맘들이 또 살아가는 그런 나로 살아가는 그런 스토리를 담은 책이고요. 네네. 이 책이 이제 9편이고 이게 제일 최근에 나온 사람 책은 10편인데요. 네. 제목이 사자 직업 사람들. 뭐 저는 강사고요. 네. 예를 들어 뭐 요양보호사, 간호사 이런 사자 직업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담은 이런 책입니다. 아, 요양사, 보호사 뭐 이렇게 사자가 사회복지사. 들어가는 네, 네. 네. 사자가 들어가는 그러면 지금 시리즈로 지금 10편까지 나와 있는 네.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시리즈로 계속 이어가실 거죠? 네, 지금 실제로 이제 창업이라는 주제가 곧 나올 거고요. 네. 그 다음 편은 뭐 온라인 콘텐츠, 그 다음은 이제 부모들의 인생 명언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이어서 계속 책을 지금 기획하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건 종이책이잖아요. 종이책이죠. 네. 대표님께서 하시는 그 전자책, 네네. 전자책으로도 다 옮겨져 있는가요? 그렇게 지금 가능하고요. 네. 일단은 전자책의 장점은 이런 네. 종이책 대비, 종이책 어쨌든 이게 활자가 들어가니까 또 이런 출판하는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게 사실인데 네. 전자책은 이런 종이책 대비 책을 만들고 출판하는 게 간편하고 되게 효과적이라서 네. 좀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그거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네.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이신데 네네네. 네, 그분들에게는 조금 거리가 좀 있는 그런 이야기 같아서 전자책이라는 것이 그럴 수 있죠. 네, 아직은 그게 쉽게 접근이 안 되실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전자책에 대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좀 권해드리고 싶거나 네. 전자책에 대한 장점,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요즘에 저희 이렇게 수강생들 분들 연령대가 적게는 4, 50, 많게는 한 70분 많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네. 나이 드신 분 요즘 핸드폰 다 쓰시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카톡에 다 보낼 줄 알잖아요. 네. 전자책은 우리가 PDF 파일로 쓰기 때문에 편히 핸드폰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조금 어떤 PC만 쓸 줄 아시면은 네. 다 이제 글을 쓰고 이렇게 만드는 것들은 제가 되게 쉽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네. 정말 마음에서 누구나 다 이렇게 쉽게 편하게 전자책이라는 걸 만들고 출판까지 어렵지 않게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네. 비용 같은 것도 얼마나 실제로 전자책을 유통을 하는 비용은 현실적으로 이제 1,000원만 있으면은 책을 이렇게 내가 쓴 책을 유통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흔히 아는 뭐 알라딘, X14, 교보등에 다 책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뭐 당연히 그런 이제 알려드리는 교육비는 별도로 있지만 책을 내는 비용은 단돈 1,000원이면은 네. 다 책을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저비용으로 네. 등록해서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애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네. 특히 이 전자책은 이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디선도 그렇죠. 핸드폰만 네네. 네네 핸드폰 쓰는 그 기능만 아신다면 언제 어디서든 그 전자책으로 내가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장점이 있겠어요. 맞아, 말씀처럼 그런 되게 휴대성이 되게 편리하기 때문에 일단 네네. 부피가 안 나가기 때문에 네. 뭐 핸드폰 속에 이미 수백 권을 제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디서든 편하게 내가 꺼내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또 장점이 있고 우리가 코로나가 되게 심했었잖아요. 네.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 또 글을 쓰는 분들이 더 많이 관심들을 갖게 됐었고 네. 세상이 또 점점 이렇게 온라인화 되어 가다 보니까는 아마 더 많은 분들이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죠. 네. 전자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의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네. 주로 이제 전자책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시나요? 네, 이렇게 전자책 예를 들어 주제를 선정하고 네. 출판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또 원고는 한글 양식에 쓰는데 네. 그런 양식에 대한 작성법을 알려드리고 원고가 좀 써지면은 이제 표지 만들고 네. 뭐 디자인, 편집 이런 작업을 거쳐서 유통 사이트에 등록까지 하는 이런 프로세스대로 네. 그런 코칭이나 강의를 제가 지금 3년째 이렇게 하면서 네. 많은 분들 한 300분 넘게 이렇게 책 내고 작가들에게 도와드리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주로 그러면 대표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 네. 그 수강자들의 연령층은 주로 어느 정도 되시던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 적게는 40대부터 많게는 한 60, 70까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책에 대한 니즈가 많고 주로 이제 직업은 저처럼 이렇게 1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강사님들 네. 혹은 이제 회사를 은퇴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뭐 책은 누구나 다 쓸 수 있지만 네. 그렇다고 또 누구나 그냥 다 책을 쓰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주로 책을 쓰시게 되는지요? 네, 그런 목적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때 저처럼 1인 기업이나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기를 홍보하고 알리고 브랜딩을 위해 쓰시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 그냥 내가 한번 살아온 인생을 한번 정리하고 싶어 자서전처럼 네. 이제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자기 상품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책을 네. 쓰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어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요즘은 굉장히 어쨌든 출판 시장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또 본인만 의지만 있으면은 다 이렇게 책을 어렵지 않게 다 내고 그걸 통해서 자기 삶을 기록하고 브랜딩할 수 있게끔 워낙 잘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는 분들한테 네. 그 반응은 어떠세요? 굉장히 좋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무튼 이게 자기 이름으로 책 한 권 내는 게 소원인 분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일단은 그런 걸 제가 도와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만족과 성취감이 있고 일단 네.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자기 이름 된 책이 나오고 하니까 네, 네. 그 볼 때마다 되게 어떤 보람과 이런 행복감을 많이 느껴요, 이 일에 대해서. 네, 네. 그러니까 뭐 쓰시다가 중간에 또 뭐 막히거나 네. 뭔가 또 걸림돌이 돼서 야, 이거 고민하는 그런 분들은 다시 또 대표님께 연락도 하셔서 네. 도움을 요청하기도 해요. 그럼요. 이게 익숙치 않은 분들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오래된 노하우와 이런 프로세스 통해 다 도움을 드리죠. 네. 제가. 네. 좋은 일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책을 쓰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럼요. 네. 내가 세상을 잘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나도 책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서도 선뜻 그렇죠. 네, 하기에는 조금 뭔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그 60대 이상인 그런 분들도 네. 생각은 있지만 쉽게 이제 일을 벌리기에는 네. 조금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대표님의 생각,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용기를 내서 나만의 책을 쓸 수 있는데 뭐 전자책으로도 그러니까 먼저 글로 써야 되겠죠. 네네네. 글로 쓴 다음에 이제 전자책으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글 쓰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글도 내가 글을 쓰는 목적과 종류가 다 다양하잖아요. 네. 그 내가 이제 어떤 글을 쓸 때 어떤 분명히 목적을 분명히 하면은 네. 글쓰기 좀 이제 예를 들은 거죠. 내가 만약 글을 쓰는 목적이 뭐 자서전이야. 그럼 그런 내용을 쓰면 되는 거고 네. 어떤 홍보를 위함이야. 그럼 그런 목적에 맞는 이제 글을 쓰면 되는데 그런 어떤 이제 틀과 포맷이 있으면은 네. 내용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잖아요. 네. 그런 제가 틀과 이런 설계를 짜 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고 굉장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되게 경험하고 이런 배우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내가 그런 경험하고 배운 것들이 또 필요한 우리 후손이나 누군가들에게 네. 어떤 그런 삶의 지혜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글과 책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자기 내면의 성장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한번 책을 쓰시라고 굉장히 네. 자신 있게 이렇게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대표님께서 늘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에게 권하기도 하겠지만 네. 듣는 사람들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네. 이 글을 쓰는 이 책의 장르도 여러 종류잖아요. 네. 뭐 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수필을 쓰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고 이런데 글을 써? 나는 글보다는 시가 네. 시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가 이러면서 네. 또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글에 어떤 종류가 있고 네. 그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쉽게 접근을 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자기계발서라고 부르는 자기의 어떤 전문성과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책들은 주로 자기계발서라고 많이 부르고요. 네. 아니면 제가 주로 이게 본인이 살아온 인생이나 경험들을 이게 편하게 경험담을 담는 책들은 우리가 수필 또는 에세이 이렇게 많이 부르고요. 네. 그 외에 다들 아시는 뭐 소설이 있고 시 이렇게 크게 구분을 조금 해볼 수가 있죠. 네. 네. 근데 시라 그래서 짧은 글들이 모아지는 것을 시라고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시도 감성이 좀 풍부한 사람들은 잘 써 내려가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 저는 시 쓰는 게 어려워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표님을 모시고 네. 뭐 전자책에 대한 거 아니면 자서전에 대한 네. 이런 것도 이제 좀 여쭤보겠지만 자서전을 쓰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네, 요즘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주제가 있지만은 대부분 다 자기 얘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자서전이라는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내 삶과 내가 경험과 배움을 기록하는 책들은 크게 보면 자서전 안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자서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왜 공자님께서 그랬잖아요. 이제 15세가 되면 네. 학문의 뜻을 두고 뭐 30이 되면 이립한다. 그렇죠. 뭐 독립적으로 자기가 네. 그다음에 뭐 40이면 부록이요, 50이면 네, 네, 지천명이고 네. 60이면 이순, 그다음에 70이면 종명 이렇게 해서 그렇죠. 쭉 이 삶에 그러니까 절도죠. 이렇게 10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사람이 달라져가고 네네. 그 무게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또 장수 시대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뭐 인생 70이면 종심 소욕 부류구라고 하지만 이것도 한 10년, 15년, 20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몇십 년의 세월을 지금 함축시켜서 글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네네네. 아, 선생님 자서전 쓰세요? 그랬더니 아, 나는 자서전 쓰고는 싶은데 네. 글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돼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녹음을 하고 있다 이래요. 좋죠. 당신이 틈틈이 녹음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 녹음기를 만약에 녹음을 다 한 녹음기를 가지고 대표님께 가면 네. 그 자서전이 완성이 되나요? 근데 요즘에 어떤 직접 쓰기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말씀처럼 이렇게 음성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사진 찍은 것들을 하는 방법, 영상 다양한 이런 툴들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 그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조금만 이렇게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은 어렵지 않게 다 이제 원하는 그런 걸 다 책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네네. 그래서 아, 이 책 내는 게 그렇게 용이하진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주로 자서전을 쓴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네. 그때그때마다의 그 행사 사진 같은 거, 뭐 가족사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완벽한 거의 완벽한 그런 네네. 책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네, 그런 책도 다 가능하고요. 네네. 우리가 크게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살아온 연령대별 예를 들어 뭐 10대, 20대 나눌 수가 있고 아니면 사건들 예를 들어 뭐 출산, 네. 결혼, 취업 이런 사건들 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사람들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은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스토리, 형제들, 그리고 이제 연애하면은 여자친구, 네. 아내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직장 동료, 또 이제 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내용을. 네, 내용 구성을 말씀드리는 거 보니까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내용 구성? 야,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지금 네. 많은 분들이 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 좋은 시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서전에 대한 네. 그런 자료,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나도 책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라는 생각을 네네.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서 네,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많은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주로 강의의 주된 내용이 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아무튼 저는 전자책 전문가이기 때문에 주로 요즘 온라인 줌으로 많은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각자의 경험과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주제를 정하고 원고에다가 글을 쓰게끔 도와드리고 네. 그리고 원고가 완성이 되면은 그 말씀처럼 이렇게 책을 만들기 위해서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그런 표지나 디자인 편집들을 하게끔 도움을 드리고 이제 출판하게끔 도와드리는 이런 한 4회차 이런 강의들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주로 어떤 쪽에서 많이 강의를 하시나요? 저처럼 이런 1인 기업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 사업가 분들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제일 책에 대한 니즈가 많으시죠. 네. 네. 요즘은 사회교육 강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그분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이런 책에 참여하신 분들 가장 많은 직업군이 강사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직업군은 지금. 네. 그래서 어쨌든 본인과 본인이 하는 일을 많이 알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 책을 통한 자기의 홍보나 브랜딩에 제일 관심들이 많죠, 아무래도. 지금 대표님의 말씀을 쭉 듣고 나 보니까 그런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쓰려고 관심을 갖는 거는 자기 만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까? 1차적으로는 자기 만족이고 그걸 넘어갔고 우리 사람마다 다 경험과 지혜가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책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경험과 배움을 간접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또 공부가 되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이 이제 풍요로워졌잖아요. 네. 옛날하고는 전혀 다르게 뭐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네, 그러니까 네. 자기 만족에서 글을 쓰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맞습니까? 1차적으로는 일단 본인이 먼저 만족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아무래도. 네네. 그래서 나를 어디엔가 좀 이렇게 내보이고 싶고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만족에 대한 그런 생각에서 글을 쓰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네. 더러 계시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죠. 들고 가끔 그 서점에 가보면 이런 책도 있네라고 저는 네네. 놀라기도 해요. 와, 과연 이 책이 얼마나 많이 판매가 네네. 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야, 책을 함부로 쓰는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그럴 수 되겠구나라는 있죠. 생각이 그때마다 들기도 해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책을 지금 만들어내고 계시는 네네. 대표님께서는 네. 저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이렇게 책을 쓰는 분들과 이렇게 다양한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저는 모든 책은 다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책을 내는 이런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워낙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시는 분에 따라 또 판단은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또 기본적으로는 자기 만족으로 쓰지만은 그 책에 대한 어떤 판단과 독자는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너무 그런 걸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이제 뭐 시리즈로도 많이 이제 책을 네. 내셨고, 그동안에 강의를 하면서 그 강의를 듣고 많은 분들이 이제 책을 내기도 했을 텐데, 네네. 혹시 그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있었나요? 네. 저는 뭐 이런 책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은 제가 생각나는 전자책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쓴 책 제목이 나의 우울증 무기력증 극복기획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네. 그 책이 굉장히 많이 조금 가격도 쌌지만 많이 판매가 되었었는데 네네.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제가 경험한 이 우울증에 대한 저의 경험을 담은 저의 이야기인데 네. 실제로 이제 우울증을 걸리셨거나 그런 관련되신 분들이 되게 공감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가 제가 또 이렇게 모든 사람의 다 경험이 정말 누군가에게는 공감과 위로가 되는 게 있구나 이런 것들 네. 많이 깨닫게 된 또 그런 계기가 있어요. 네, 책으로도 치유가 가능하다. 네네 맞습니다. 네, 가능하죠? 가능하죠.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네, 또 마음의 병,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죠, 네, 그렇죠. 치유가 될 수 있고 네. 대단한 효과가 큰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책을 많이 내주십사 하는 네네. 부탁을 드리고요. 네. 저희 시청자분께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네.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네네. 네네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전자책을 많이 활동하고 계시던 우경아 대표님하고 같이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분과 같은 마음으로 좋은 자서전에 대한 말씀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